자, 지금부터 배울 기권과 날씨는 지구과학 부분인데요. 크게 우주과학 안에 지구과학을 세분화시킨 거야. 자, 우주과학을 배우다 보면 천체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고 그 다음에 이 날씨를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면 포화수증기항이라는 계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인데 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계산 연습이 아주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일상생활과 관계된 일기예보와 여러 가지 등등이기 때문에 그닥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1강은 태양 에너지하고 지구 에너지하고 연관성과 특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우리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지구가 낮에 따뜻하고 밝죠. 그 이유가 공기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구에만 있다는 이 공기에 대해서 먼저 집중 분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권과 지구 기온,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면 산소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소가 5분의 4, 산소가 5분의 1이에요. 자, 보세요. 선생님 강의 보면은 1쪽과 8쪽이라고 공기의 성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공기의 성분을 꼭 외우자 하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 지구상의 공기의 성분을 제일 많은 순서부터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라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질소가 5분의 4, 그냥 80% 정도, 산소가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1% 정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질량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피비로 얘기해. 그래서 대기의 조성을 부피비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둡시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면 많은 양부터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다. 읽어봅시다. 기권,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의 영역을 기권이라고 하는데 지표부터 높이가 약 1000km까지의 영역을 기권이라고 한다. 1000km까지예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층을 일컫는다. 자, 1번 대기의 성분은 질소와 산소가 약 99%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1% 정도이다. 대기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가 희박하다. 왜냐하면 대기도 중력의 영향으로 지표면 가까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기권의 층상 구조. 이 그래프는 바닥은 지표면이고 위로 올라가면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을 하면 쉬워요.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글씨를 읽어봅시다.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표면이 가장 뜨겁다. 그럼 지금 맨 바닥이 0이라고 돼 있죠. 세로줄을 보면은 0, 11, 50, 80 해서 높이라고 돼 있는데 0은 높이가 0인 곳이니까 바로 지표면을 뜻해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태양열을 받으면 지금 위에 있는 그 대기층보다는 지표면 고체가 태양열을 받았을 때 가장 뜨겁게 열을 간직할 수 있는 고체야. 그래서 대기보다는 이 지표면이 가장 열을 잘 간직해. 그래서 거기가 가장 뜨거워. 그러면 지표면의 가장 온도가 높고 그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도 가장 온도가 높게 돼요. 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들은 차가우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위아래로 자꾸 순환하는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권이라고 하는데 그래프에서 보면은 바로 0m부터 11m 사이가 바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지표면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존층이에요. 이 오존층이 태양 에너지 중에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열을 간직하고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중간권을 보세요. 대류권처럼 거기도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아래가 뜨겁고 위가 차가워서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대류권과 중간권 두 군데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지표면과 오존층 때문에 같은 온도 분포를 갖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네 군데를 외우려면 지표면과 성층권의 오존층이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대류권의 온도 분포를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그래프를 왼쪽으로 그리고 중간권도 왼쪽으로 올라가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성층권을 반대로 그 다음에 열권도 반대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리면 가장 올바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오존층이 없다면 이 기권의 층상 구조가 어떻게 변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중간권의 저런 온도 분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륙권과 열권의 온도 분포, 즉 두 가지의 그래프 모습만 남는 단순한 층상 구조만 남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대륙권 다음을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성층권인데 자, 위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져. 대류가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이 영역의 공기는 위아래가 뒤바뀔 일이 전혀 없는 안정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을 읽어보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뜨겁다라고 돼 있는데 자, 왼쪽의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안정된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비행을 한다. 여객선이나 여러 가지 항공기들이 이제 운행을 할 때 바로 성층권을 운행해야 안정적이겠다. 자, 그 다음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없다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아까 우리가 설명은 안 했지만 대륙권은 뭐야?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도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강이나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는 수증기가 있을 때 구름도 있고 비도 오고 이런 게 바로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없다. 유성이 지나가는 곳이 중간권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권이 있는데 열권은 설명 봅시다.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음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자, 열권은 그래프를 보니까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맨 위에가 온도가 높은 층이니까 공기의 순환이 안 일어나는 안정적인 온도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근데 열권은 지금 지표면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공기의 그 분포가 아주 적어.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가장 크다. 이 네 가지 영역을 이제 표로 다시 한번 외웁시다. 자,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외우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이제 표로 보면 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대륙권은 위로 갈수록 하강한다. 중간권도 하강한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는 공기가 대류를 일으키면서 순환을 한다. 그래서 비도 오고 하는 기상현상이 있다. 하지만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차이점을 기억하면서 분류를 하면 다 외운 게 되겠어요. 이제 나머지는 성층권과 열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수증기도 없고 기상현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외우면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특징만 몇 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전체 대기의 대부분이 중력 때문에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대륙권에 분포되어 있다. 자, 성층권의 특징은 뭐야?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데 오존층이 성층권에 분포되어 있다. 아까 비행기가 어디를 운행한다 그랬죠? 자, 안정적인 성층권을 운행한다 그랬죠? 그럼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층은 어디라고 그랬어? 대류가 일어나는 대륙권과 중간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유성이 관측되는 곳은 중간권이라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열권은 뭐라 그랬어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자, 그리고 오로라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궤도가 바로 열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가 분포하는 이 기권의 높이는 1000km까지를 의미한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권의 층상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 지표면으로부터 대륙권계면, 즉 대륙권과 그 다음 층이 뭐라 그랬지? 성층권과의 경계면을 대륙권계면이라고 하는데 11m예요. 대륙권에 살고 있다. 맨 아래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수증기로 인해서 구름과 비가 생기는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대륙권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죠?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앞에 동영상부터 복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사부터 살펴봅시다. 사전적인 의미를 봅시다. 진공의 우주로 직접 뻗어나가는 이제 이런 걸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태양만이 아니고 에너지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어디론가 향해야 돼요. 그게 에너지의 근본이야. 그러면 따옴표 보세요. 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파가 사방으로 방출하는 이거를 복사라고 해. 사자를 보면 발사, 화살을 쏜다. 총을 쏜다 할 때 사자가 쏜다는 뜻이야. 복사기로 카피하는 이런 복사가 아니고 쫙 쏜다. 이걸 상상해야 돼. 그림을 보면서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를 그냥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항상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전파를 하면서 쏘기 때문에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구나 받아들이면 됩니다. 태양이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복사하고 있잖아. 저 그림은.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양계에서 태양이 가장 주인공이고 에너지 원인 거 알아요. 그럼 이제 그 에너지를 받는 지구하고 달만 보면 돼요. 자, 우리 지구와 달이 어떻게 저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거를 한번 봅시다. 자, 복사 평형 실험. 이게 뭐냐면, 자, 그림 보면은 느낌이 오죠? 저 적외선 등은 태양을 뜻하고 왼쪽에 있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은 지구라고 생각하자. 자, 그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알잖아. 저 전등이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 가면 그 에너지가 복사하는 거죠.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한테도 그게 느껴지죠. 저 검은색 알루미늄 컵도 저 적외선 등의 에너지를 직접 받겠죠. 한참 있으면 저걸 견디다 못해 점점 온도가 이제 자기가 올라가게 되죠. 왜? 물체니까. 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막 간직하게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근데 계속 올라가진 않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제가 이제 열이 막 가득 차서 사방팔방으로 뿜어내지 않으면 쟨 나중에 폭발하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 얘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방출하기 시작해. 하지만 저 적외선 등만큼 빛을 내거나 막 어마무시한 열을 내는 건 아니고 간직하면서 제가 폭발할 정도로 뜨거워지겠나? 복사한 만큼 복사를 하게 된다. 즉 안정된 상태가 된다. 이게 복사 평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프를 보면 X축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저런 상태로 됐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온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 열은 받는데 왜 안 올라가? 그 받는 열만큼 바깥으로 이제 남한테 복사를 하면서 내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기울기가 이제 점점 낮아져요. 그 다음부터 변화가 진짜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를 찾아본다면 48도 정도가 되니까 얘가 복사 평형 상태가 되었고 그때부터 온도는 계속 48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만큼 방출하더라. 이거는 과학적 원리죠. 지구건 태양이건 전등이건 알루미늄 컵이건. 자, 그러면 이 실험은 컵을 2개를 실험을 하는데 B보다 A가 더 거리가 멀게 위치를 잡아놨죠. 두 가지의 거리가 저렇게 다를 때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B도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복사평형 상태가 될 거고 A도 점점 뜨거워지겠죠. 열을 받으니까. 근데 차이점은 뭐야?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점 뜨거워지는데 A가 좀 더디겠지. 그 다음에 B보다 A가 멀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지만 B처럼 뜨겁진 않을 거야. 왜? B가 더 가까이 있잖아. 미적지근하겠죠. 가까운 애보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X축의 시간, 아까처럼 시간이 점점 지났을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나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B부터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그래프를 좀 더 심하게 기울기를 심하게 해서 나타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얘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평형 상태가 되었다. 그럼 A는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될 건지. 자, 처음에 그래프가 기울기가 낮다가 점선이 2개 있는데 저 세로선 거기서 똑같이 변할까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꺾이게 될까? 요걸 혼자 그려볼 수 있어야 정확히 이해한 거죠. 자, 한번 결과를 A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렇지. 더 한참 있다가 복사평형 상태가 돼야죠. 그래서 기울기도 낮고 더뎌서 더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복사평형 상태가 되는데 그것도 온도가 낮아.
그래서 A가 B보다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과 온도는 더 늦고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랑 태양이랑 직접 온도계 들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실험한 건데, 그럼 결국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서 접목시켜 봅시다. 자, 일단 달부터 봅시다. 달은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보다 조금 단순해요. 그래서 달부터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자고. 자, 달의 복사평형, 태양 에너지가 계속 달을 저렇게 열을 막 줘. 그러면 달은 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원시적인 초창기에 얘네들이 생겨났을 때 달이 처음에는 차갑거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막 받아서 뜨거워지기 시작했겠죠. 그때는 계속 열을 간직해. 아, 계속 따뜻한데 열이 계속 와. 그러면 더 뜨거워질 수는 없고, 그럼 열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 달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됐겠지. 아주 서서히 일어났겠죠. 그래서 달도 복사평형 상태가 도달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 에너지를 달이 받는 만큼이 있으면 똑같이 그만큼을 내보내는 걸로 짐작할 수 있다. 달은 지금 복사평형 상태이다 라고 한다. 자, 반대로 흡수량과 방출량이 다르면 달이 점점 계속 뜨거워졌거나 아니면 식어서 받는 것보다 더 방출하면 차가워질 건데 아무리 쉽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자, 이제 지구로 왔습니다. 자, 왼쪽에 태양 봅시다.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중에 일부가 지구에 도달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구를 봅시다. 지구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 우리는 몰라. 하지만 뭔가 얘네가 만난 순간에 점점 열을 받으면 태양의 열을 지구는 간직하기 시작했을 거야. 얘가 어느 순간 따뜻해진 다음부터는 얘도 받는 만큼 열을 방출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물건으로 한번 보세요. 뜨거운 태양 옆에 지구가 있어. 지구 옆에 가면은 차가울까? 아니면은 열이 있네? 에너지가 좀 있구나? 라고 느껴지겠지. 태양이 계속 옆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간직해. 근데 더 이상 뜨거워질 이유도 없어. 왜? 얘도 그냥 바깥으로 막 방출하면 되니까. 또 차가워질 이유도 없어. 왜? 태양이 계속 옆에 똑같은 거리에 있다면 저거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됐을 거야. 지금을 그런 상태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거를 복사평형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읽어보면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모든 방향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까 사방팔방으로 쏜다. 그 뜻이 바로 복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구도 복사를 해요. 근데 태양처럼 막 빛이 나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내뿜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배웠지? 1학년 때 배웠죠. 조금 상기시켜 볼게요. 1학년 때 빛과 파동에 보면은 모든 광선을 혼합하면 흰색이고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흰색 광선을 받는 경우는 태양이고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환한 흰색 광선을 우리한테 주지만 또 따뜻한 열과 자외선까지 우리한테 주죠.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근데 점점 그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얘도 너무 뜨거우니까 받은 만큼 주변에 이제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쳐요. 그게 복사평형 상태가 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태양이 주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나온다고 배웠는데 똑같이 저런 형태로 내보낼까? 그거는 아니죠. 열을 갖고 있으면 그게 적외선이고 그것보다 조금 에너지가 더 높으면 가시광선이고 더 에너지가 높으면 자외선이고 이 에너지도 어느 정도 이제 강도가 있기 때문에 태양은 저 모든 거를 다 내뿜을 만큼 에너지가 강하지만 지구는 막 자기가 활활 타면서 막 하얀 광선을 내면서 막 촛불처럼 타. 자외선을 뿜고 막 태양이 흑점 막 폭발하고 막 그만큼의 파워로 지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자기가 에너지 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만큼 방출하는 거야. 지구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다. 달과 지구는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복사평형 상태가 되었는지 이걸 이제 살펴봤는데, 자, 달과 지구의 차이.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달과 지구의 차이는 달은 대기가 거의 없고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 그랬죠? 이 그냥 달과 지구가 동그란 돌덩어리 또는 공이라고 치면 그냥 단순하게 이 공 자체가 열을 받은 만큼 방출하면 되는데 지구는 막 대기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막 감싸고 있어. 반사하는 에너지가 있어. 일단 대기가 있다는 게 달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가 되었다. 그럼 복사 에너지가 뭐냐?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복사는 뭐야? 사방팔방으로 쏘는, 내보내는 것을 뜻한다.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근데 왜 70이야? 아까
아까 뭐라 그랬지? 대기가 30을 반사한다 그랬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지구 돌덩어리로 이제 봤을 때 지구 덩어리는 70을 받았다가 방출하는 걸로. 전체 100을 받았을 때 70과 30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연구를 했다. 달의 복사 평형도 있다. 근데 걔는 대기가 없으니까 받은 만큼 100만큼 내보낸다. 자,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저걸 이제 읽을 수 있으면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100을 우리한테 주고 지구한테 오는 거를 100으로 했을 때 왼쪽에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가 30%. 아, 그냥 튕겨 나가는 게 30이구나. 그러면 70은 어디로 갔느냐? 그 70을 또 쪼갰어. 지표면 땅덩어리 지구가 흡수하는 게 50이고 얘도 50만큼 또 내뿜는다는 얘기야. 50을 흡수하고 근데 20이 또 어디로 가냐면 그 대기층하고 구름들이 열을 받아서 따뜻해져요. 다시 100을 받아서 30은 반사를 해. 대기건 지표면이건 반사를 해서 내보내는 게 30이고 70을 받았다가 내보내는데 그 70도 쪼개면 지구 땅덩어리가 50. 대기와 구름에 흡수됐다가 내보내지는 게 20해서 그게 70이다. 지금부터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70%에 대한 설명은 처음 태양에서 들어오는 100 중에 흡수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그림이 아니에요. 총 퍼센테이지를 알면 지금부터 사실은 온실효과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야. 대충 봐도 복잡한 느낌이 오는 걸로 봐서 대기가 반사한 걸 지표가 흡수하기도 하고 지표면이 흡수한 걸 방출하면 또 얘가 그거를 대기가 흡수하기도 하고 지금 그 빨간 화살표의 굵기는 에너지의 이제 양을 표현한 건 맞아요. 자, 이제 온실효과를 위해서 이 대기와 지표면이 서로 주고받는 값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파란 동그라미 부분부터 보세요.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 중에 대부분이 대기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이 대기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이런 작업이 순조롭지 않아서 열을 간직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체가 점점점 많아지면 이 균형이 깨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관계를 표시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래서 그 기체가 뭔지 우리 알죠? 이산화탄소가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양으로 있다면 걱정이 없겠는데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받은 만큼 방출하고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열을 자꾸 간직해 우주로 방출하는 것들을 자꾸 안 하게 되면서 온실효과가 생겨났다. 이 원리가 여기에서 출발한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관계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대기 중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고 주요 원인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해서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관계는 어떠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체로 상승한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이미 지구는 어느 순간부터 복사평형으로 온도가 일정하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매년 상승했다. 그리고 3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변화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과 지구의 온도 변화 정도가 일치했다. 그러므로 4번,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다. 자, 이산화탄소는 왜 생기죠? 지구에 화석 연료가 있는데 석유와 석탄이 대표적인 화석 연료예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지구의 온도가 증가했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의 그래프를 측정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지구의 온도 변화 정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의 정도가 딱 일치했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가 바로 온실 효과의 주범이다. 그러므로 화석 연료보다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온실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1번 빙하가 녹고 해수가 열팽창하여 해수면이 상승한다. 자,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두 가지예요. 보통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즉 빙하가 녹으면 이것들이 바닷물의 부피를 늘리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겠구나 라고까지만 상상하는데, 또 하나 해수가 열팽창하여, 자 온도가 높아지면 지구에 바닷물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 따뜻한 물은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해수가 팽창을 해서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해수가 열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는 조금만 이 해수면이 올라와도 많은 면적이 침수가 돼서 면적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변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번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도 증가한다. 3번 사막화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막화되는 지역이 생겨요. 그래서 사막화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다. 4번 해안 생태계가 변화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 생기고 건강이 악화되고 열대성 질병도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지구는 위도가 있어. 지구가 동그랗잖아. 배가 튀어나왔다고 하자. 배불뚝이처럼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가운데 부분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등등의 적도 부근이면서 매우 태양열이 강하고 덥다. 온도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근처는 저위도라고도 표현해요. 자, 적도, 위도 0도, 저위도, 태양이 강렬한 더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불균형하대. 크게 그래프가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는데, 이 그래프의 특성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프랑 다른 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보통은 왼쪽, 즉 그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y축 값이 어떻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얘는 적도 부근을 가운데 두고 위도가 점점 좀 올라가는 지역이 북극 쪽도 있고 남극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위도를 0도로 하고 극지방과 또 극지방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그래프를 봐야 돼. 자, 그런데 가운데 중심인데 빨간 선은 태양 복사 에너지, 파란 선은 지구 방출 에너지. 자, 그러면 두 가지 에너지가 태양에서 받는 거랑 지구에서 방출하는 거랑 조사를 했는데 이게 위도에 따라 다르다. 자, 근데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흡수하는 거고 지구 방출 에너지는 내보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운데 지역 보세요. 위도 0도 지역은 빨간 양이 더 많아요. 받는 양이 더 많아. 그리고 내보내는 파란 그래프의 양이 좀 더 적어. 그럼 에너지가 남는다는 얘기야. 그냥 뭐가 더운 거 말고도 뭔가 날이 갈수록 에너지가 쌓인대. 그 다음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지금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뭔가 좀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 극지방은 받는 게 값이 더 적고 그래프 값이 밑에 있죠. 방출하는 값이 더 위에 있어. 그러면은 받는 것보다 더 방출을 해야 된다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부족이라고 저기 나와 있는 거야. 참 이상하다. 어떻게 모자란 에너지를 제가 계속 방출할 수 있을까? 요 문제를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해석은 됐고 왼쪽에 포스트잇 보세요.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적도 부근이 에너지가 강렬한 이유가 뭐냐? 그럼 저기 그래프에 에너지가 과잉이라는 게 바로 더운 거를 뜻하는 건가? 그게 아니야. 자, 일단은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릴렉스하고 보세요. 지구가 저렇게 동그란데 배불뚝이 지역은 가까우니까 더 뜨거운가 보다. 아닙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준 저 그림이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 지구도 나중에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 설명할 때 앞에서 이런 그림 보여줬어요. 이제 저거를 상상하는 거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극지방보다는 훨씬 가까우니까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그림은 태양을 매우 가깝게 갖다 놓고 설명하는 그림이고, 원래 태양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적도 지방이 조금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게 태양 에너지를 느끼는 데 있어서 엄청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태양은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래서 자, 왼쪽에 말풍선. 적도보다 극지방이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약한 거 아니야? 검정 말풍선 보면 태양빛은 너무나 멀리서 오기 때문에 거리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차이냐? 지금 저 지구가 조금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저위도 부근에 서 있는 사람 보면은 태양빛이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저위도 지방에 있는 사람이고, 극지방에 있는 사람은 머리 위에서 태양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각도를 가지고 이제 태양빛이 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거예요. 지구를 돌려서 회전시키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보세요. 회전시켜서 확대를 시켜줬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 적도에 가까운 곳은 태양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좁아. 그래서 에너지가 강한 거야.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세요. 북극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넓어. 태양 광선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약한 거야. 저 그림 뭐냐면, 너네들 슬픈 일 있을 때 전등빛이 환한 곳에 바로 그 밑에 수직으로 서서 밝은 곳에서 슬픔을 극대화시켜? 아니면 어두운 구석에 가요? 근데 이 어두운 구석이 저 전등으로부터 멀어서 어두운 게 아니고 더 넓은 면적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밝은 데를 딱 가면 슬퍼지지 않을 거야. 그럼 그거를 슬픔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저것도 좋은 팁이 될 거야. 밝은 데 가서 밝은 마음을 이제 자꾸 상승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저렇게 표현해 봤고,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 자, 이게 왜 나왔냐? 아까 저 그래프 설명하느라고 나온 거죠. 적도 지역, 위도 0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가 너무 심하게 오고 극지방에는 굉장히 약해. 그 차이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각도가 달라. 그래서 에너지의 차이가 나. 근데 지구에서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게 훨씬 둔화된 그래프 모양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가운데 부분은 받는 것보다 방출하는 게 적어서 에너지가 자꾸자꾸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양쪽 지방의 극지방은 받는 거는 적지만 내보내는 건 또 그거보다 많이 방출을 해야 돼.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 이거 그냥 느낌으로도 뭘까요?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가 뭔가 이 극지방에서 보충이 되면서 보완한다라는 느낌이 들죠. 어디서 보완을 하는가? 바로 대기와 해수가. 공기는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리고 바닷물도 움직일 수 있죠. 계속 나날이 에너지가 불균형이 있어도 공기와 바닷물은 기체와 액체야. 남는 에너지, 뜨거운 에너지를 좀 차가운 곳에 가서 나눠주고 보충해 줄 수 있는 대기와 해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제 기권과 지구 기온의 바로바로 테스트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기권, 대기권이라고 해도 되죠. 2번, 지구에서 대기는 지표에서 높이 약 1000km까지 분포한다. 3번, 대기의 구성 성분 중 질소가 약 78%, 산소가 약 21%를 차지하며 그 이외에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있다. 4번, 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외우세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이다. 기온 변화이다. 5번에 1번,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 대륙권 A. 2번, 오존층이 존재하고 매우 안정한 층, 성층권 B. 3번,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층, 열권 D. 4번,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층, 중간권 C. 6번,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태양 복사에너지라고 하고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지구 복사에너지라고 한다. 7번, 지구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에너지 100% 중 70%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지구 복사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룬다. 8번, 지구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 하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기체를 이산화탄소라고 한다. 9번,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10번, 지구온난화의 주요 발생 원인은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그런 거야. 석탄석유를 화석연료라고 한다 그랬죠. 사용량이 증가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 우리 기권과 날씨 첫 단원 기권과 지구 기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